야당이 이렇게 출석률 좋고 말이야. 아니, 간사보다 더 세잖아, 박선원 의원이. 네? 우승찬 간사님 빨리 오세요. 아니, 안 와도 돼. 아니, 여당이 말이야, 여당 인사청문회를 서둘러야지 말이야. 야당은 다 왔는데. 유영훈 의원은 출장 가셨어요. 미국 출장 갔어요. 근데 제가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예. 네. 왔어요? 아니, 그 미국의 그 국방부로 해가지고 그런가? 예, 장관님, 행안부 장관님, 예. 금융위원회 설치법은 정부조직법의 명칭이 그 2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체계 개편하려면 금융위 설치법 별도로 개정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기능 띄워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한 법만 통과되면 어떻게 재경부는 어떤 모양으로 탄생합니까?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개편은 네. 예, 정부조직법상으로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재경부는 요번에 안 탄생하는 겁니까? 기재부 당분간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기재부 그대로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처 또 만드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를 만드는 것이 내년 1월 2일부터라는. 그럼 당분간 1년 동안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올해 말까지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도 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체계를 4개로 쪼개가지고 지금 금융전문가들이 대혼란에 빠진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걸 정리 안 하고 1월 2일부터 시행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정부조직법 통과하면 재정경제부가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칙에서 안 탄생합니까? 언제 탄생합니까? 1월 2일부터입니다. 1월 2일부터. 네네. 그럼 1월 2일 사이에 이거 정리할 거랍니까? 네네. 금융감독체계 4개로 쪼개는 거에 대해 이게 통과될지 말지 그걸 전제로 그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법을 보니까 급히 추진해서 그런지 지금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기획예산처로 바뀐다고 정부조직법에 돼 있는데 금융위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탄생을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은 부칙 조항으로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올해 안에 그 금융감독위원회법으로 금융위원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소위에서 별도로 또 논의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 네,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네, 우선 서범수 의원님 2분 하십시오. 예, 2분 하시고 네. 윤건정님, 제가 반복 질문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반복 질문 안 할게요. 네. 우리 행안부 장관님, 네. 그 법원 헌법에 보면 국무의 심의 대상에 검찰총장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네네. 그러면 만약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면 이게 검찰총장은 없어져야 되죠. 검찰총장이라는 없어져야 직은 되죠. 없어집니다. 예. 그래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헌법에 명기된 검찰총장이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 없어지거나 아니면 개명돼야 돼요, 그죠? 그 헌법 위배 사항이죠. 지금 헌법의 위배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견해가 거기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검찰총장이 있는데, 근데 공소청을 만들든지 검찰청을 하면 검찰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 그러면 기소기관의 정부조직법 상에 의미하는 것으로 공소청장, 그러니까 네. 공소청장을 만들잖아요.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또 공소청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럼 법률에 의해서 헌법 내용이 개명돼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국민 생활에
이 많은 자, 영향을 그리고요. 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 공소기관의 그렇다는 걸 장. 지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중수청에 대한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초안도 만들어 놓지 않고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그 사이에 하겠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있으면 바로 제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럼 1년간 유예한다는 거 아닙니까? 1년이 다 걸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 안에 그거 법을 시행하려면 만들어서 1년 국회에서 정도 유예 논의를 기간을 한다. 둬서 1년 후에 네. 시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1년간 공백은 누가 커버합니까? 검찰은 없어진다고 검찰청이 없어지고 한다고 해서 손 놓을 거고.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법무부와 또 잘 협의가 있습니다. 검찰청에 있는 검사람도 하겠어요. 조직에 내가 왜 해? 오히려 일부의 주장은 수사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나이하게. 이 하루하루가 국민들의 피해를 입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내가 몰라. 나는 몰라.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우리 편한 대로 갈 거야. 이거잖아요. 국민들은 천하번이 안고 있다 지금. 네. 정리해 주시죠. 검찰의 기소와 공소,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라라고 하는 네. 것이 국민의 자, 요청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시죠. 네. 자, 박수민 의원님. 어느 정부든지 간에 자신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권 초기에 출범하자마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건 당연하고 항상 그렇게 해 왔었죠. 그죠? 네, 근데 저는 도무지 근데 이 속도감, 이 급발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 이게 발의된 게 15일 어제 그제죠. 그죠? 지금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5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10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행안위 전체의 상정이 되었고 내일 법안 1소위에서 논의해서 그다음에 22일인가? 뭐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장관님 이게 오늘 아까 의사보고 올라온 72건의 아닙니다. 그죠? 이 중에서 내일 법안 심사 소위 거쳐서 전체에서 바로 결정 내려고 하는 법안이 이 법안이겠죠. 정부조직법이겠죠. 제가 행안위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속도감 있는 법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는 그래도 공청회라는 절차라도 거쳤어요. 자, 정부조직법을 왜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다원화돼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회라는 공간 속에서 그걸 논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성건 의원님, 저희가 17대 때 같이 활동을 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임기 말에 이 행안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7년 대선이 치러지고 2008년 2월 25일 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선거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 제가 말하는 취지가 충분히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짧은 기간이라도 이런 속도가 야당이 협조해서 왜냐면 그때 다수당이었으니까요. 열린우리당이 저도 같이 네. 국회의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기억하는 안은 네. 예? 그래도 여야 간에 충분한 그때는 지금과 같이 탄핵을 거친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출범을 하고 인수위 거쳤고 인수위 거치고 난 다음에 조직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야에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라는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지금을 보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걸 이해를 하고 제가 전제를 하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왜 9월 25일이냐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가 마련해야죠.
책상에서 안을 만드는 사람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바깥에서 나왔을 때 국민들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 수렴을 하자는 게 저희들 주장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뭐 장관님뿐만 아니고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부처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설계 한번 잘못해가지고 시공이 되고 나중에 보면 건축물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허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마 틀림없이 이 내용 가지고 100번 얘기해도 아마 저희들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내일 법안 심사 소위도 마찬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거쳐가는 밟고 지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 야당이 놓여 있기 때문에 세부 질문은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이시니까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는 치안이나 행정, 지방자치를 다루는 광범위한 영역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전부 수사와 관련된 게 총 집결이 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좀 이상하게 변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려스럽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 기소와 그리고 수사를 해왔던 검찰청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동의를 하는데 수사의 독점이 또 행안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과연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느냐 우려. 수사기관 간의 피통 이거는 추후 마련한다니까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개편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윤호중 장관께 질의할게요. 잘 좀 세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부조직법을 여당하면서 2번 직접 관여를 해봤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소수 여당이어서 심지어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6개월 이상 정부조직 개편을 반대하고 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부조직을 법으로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합니다. 뭐 그래 생각하면 우리도 뭐 행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래 던져 놓아도 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참 좋겠다. 정부 조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서.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당의 동의가 어려워서 아예 개편을 하지 않은 채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고요. 조직을 바꾸면 적응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해경 폐지 때문에 해경의 정보 수사 기능만 일반 육지 경찰로 옮기는데 건데 제대로 못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정부 조직을 너무 쉽게 탁상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드는데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아직 발의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국가 사무를 하면서 기관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법을 만들면서 후속 기관 법도 안 만들어진 채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하겠어요. 1년 뒤에 시행. 아니 그래도 유예되어 마찬가지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뒤에 만들겠다고 했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법 또 개정할 겁니까? 그러니 다 준비해서 개정해야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부조직법 바꾸면 법 모두 몇 개 바뀌어야 돼요. 예, 상당히 많은 상당히가 몇 개예요? 조항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정비 다 됐어요? 예, 지금 다 조사해 놨습니다. 아이고 몇 개입니까 그래? 제가 개수는 지금 바로 예, 700여 개가 된다고. 만약에 야당과 협의 없이 이 법 만들었다가 야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걸면 이거 다 통과되는데 2년 걸리죠. 2년 걸리죠. 예. 그 응? 예, 부칙 개정 아니, 방법이 지금 있기 때문에요. 여당이 숫자가 다수라고 야당과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야당에서 지금 대응책으로 그걸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협의하셔야 됩니다.
충목지장이라고 아무리 힘없는 어린애도 남의 눈을찌를 짝대기 하나는 다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답, 한자에 답 보십시오. 각자의 짝대기를 다 모아야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저출생이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는데 저출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보인다. 정부 조직에. 첫째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에너지와 환경을 합쳐놓으면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네 빅데이터네 하면서 전기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에너지와 환경을 붙여놓으면 환경이 위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수사 구조를 바꾸면 지금 우리 국회든 정부든 이걸 정교하게 바꿀 준비가 저는 전혀 안 돼 있다고 봐요. 논의조차도 안 돼 있잖아요. 완결된 법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냥 웃대가리만 바꾸어놓고 밑에는 1년 안에 하겠다.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도리나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를 어떻게 하고 세세하게 논의할 생각은 없어요. 다 뭐 시간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충고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국가 시스템이 펑크가 나든지 충돌하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하고 모든 걸 협의하셔야 돼요. 700몇 개 법안도 넘다고 저는 봐요. 모든 법의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가 해야 될 일들 다 찾으면 수백 개가 넘는데 이런 식으로 야당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야당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당연히 그 협의를 잘 해서 결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사구조는 이거 잘못 손대면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도 못한 채 흐트러 놓으면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네, 오히려 더 시스템을 명료하게 잘 만드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 편견을 가지지 않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한번 많이 들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건 의원, 다른 회의와 달리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5분으로 제한된 시간을 1분 더 달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장관님. 요번에 검찰개혁 추진하는 기본 이유가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권력이 막강해서 견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핵심이 검찰이 1차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검사가 수사관처럼 되는 거예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가 된 거예요. 맞죠? 직접 그런 수사를 면도 하니까. 네, 특히 네. 특수부가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차 수사권이라는 게 견제되지 않고 기소가 바로 되면 그게 문제가 돼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취지에 공감하는데 수사 기소를 분리한 저희가 실전에 2년간의 검수완박 이후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작용 인지하고 계시죠? 그것 역시 이제 통계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니, 장관님이 통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미 시중에 나가시면 수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 수사 지연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응답 이런 예. 것들은 대부분 1차 수사기관인 경찰과 2차 수사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의 총 수사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1차 아니, 통계와 네. 시중에 모든 변호사, 경찰, 검찰이 제가 작년 예결위회 때 직접 법무부 만나서 다 얘기한 거예요. 왜 수사가 지연이 되느냐? 왜 수사가 지연되느냐? 양쪽이 분리돼서 핑퐁을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 간에 핑퐁하는 거, 구청, 교육청, 시청, 이거 빈번한 일입니다. 수평적으로 세워놓으면. 네, 그래서 네. 1차 수사, 2차 수사로 나누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자고요.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니까 네. 보안 수사권도 없애고 직접 수사권을 없애자고요. 그럼 수평적으로 양립이 되지 않습니까? 수사 기소. 네. 분리된 기관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핑퐁을 어떻게 안 치게 해야 되느냐. 네.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수사 절차 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중수청을 아까도- 탄생시키고 아까도 존경하는 양분남 의원님 질문에 네.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입건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이 기소기관이 이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아니 그 협력 관계를 했는데 2년 네. 동안 수사가 지연이 돼가지고 민생 범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를 지금 전국의 전문가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고칠 의원님 거냐? 지난 2년간 예. 정확히 말하면 5년이죠. 예. 5년간 그 협력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현재의 형사소송법과 소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 절차는 일단 송치 이후에 그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는 아주 늦은 협력 관계라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점이 바꾸실 문제입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협력 관계 설정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해가 아니라 장치를 하셔야죠. 네. 검수완박 하시자니까요. 네, 그걸- 수사기소 분리하고 그것을 그럼 분리된 제도화하는 기관들이 것이 어떻게 일할 문제라. 거냐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이번에 중수청을 탄생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공소청을 만드시고 그러면 분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동의된 문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국민에 대한 피해와 사법체계의 문제가 이미 지난 2년, 5년간 불거졌는데 그 문제를 같이 들고 오셔야지. 그거는 연구하겠다,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시면 그 책임 있는 자세십니까? 국민은 아니신가요? 아직 제가 중수청법, 그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단계라서 지금 이렇게밖에 아니 이미 말씀드리지 법사위에서 논의를 다 하고 있죠. 이미 법무부 장관하고 중수청을 가져올 때 많이 논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은 없는 게 좋겠어요. 수사기소 분리하니까. 근데 수사 지휘권이 있든지 향후 간에 업무 체계를 짜줘야 되는 거죠. 저는 보안 수사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가 개시가 되면 견제가 되고 검증이 되고 촉진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 간에 말씀하신- 양립을 시켜놓으면 그걸 누가 조율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사 지휘권은 네. 그러니까 기소기관과 수사기관 간에 상하 관계가 만들어지게 돼서 그것이 또 가져오는 이 불합리가 컸습니다. 과거에. 잠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내주세요. 지금 여기 있는 국회의원 다 겪고 있습니다. 구청, 교육청, 경찰청 간의 지역구 가면 업무 협조 안 돼요. 많은 민원이 늘어집니다. 이 양립된 수사기소 분리된 거 동의하는데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네, 장관님. 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사에게 수사 개시권이 없는 겁니다. 검사는 어떤 죄를 알고 있어도 봐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역적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능을 떼서 중수청을 만들었고 중수청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행안부에 갔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집중된다.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렇다 해서 제가 법무부를 한 걸 동의한 사람도 아닙니다. 법무부로 중수청이 갔을 경우에는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죠. 수사도 법무부 소속 중수청, 기소도 법무부 소속 기소청. 이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법무부도 갈 수도 없다. 행안부로 가면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행안부로 간다면 집중된다. 그래서 제가 반대 의견을 냈고 제3의 기관인 국무조직총리나 아니면 공수처와 기능을 합쳐서 독립된 기관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제가 안을 냈는데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로 중수청을 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 내지 장관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중수청과 경찰이 2개가 행안부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중수청과 경찰의 행안부 있을 때 두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일반적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이 있는 겁니까? 예, 일반적 업무에 관해서는 감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또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개 수사기관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와 일반적 업무의 감독 권한이 있다. 현재 경찰에 대해서는 그 인사 절차 중에 이 고위직에 대한 제청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와 일반적 지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안부 장관님은 잘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과거 경력에서 잘 아셔야 생각이 되지만은 만약에 어떠한 역대 최악의 장관이 나와가지고 인사와 감독권을 무리하게 사적 남용하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중수청이 행안부로 간다는 전제하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중수처에 대한 인사와 감독권을 가장 합리적으로 장관이 자의적으로 장관의 의사에 따라서 인사와 감독권을 통해서 두 수사기관을 사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인사와 감독권의 합리적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뜻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추진단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요. 그런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수청이 하면 인사와 감독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제 견해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중수청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사법 통제와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법 통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권 그리고 기소권 등을 통해서 지금도 사법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통제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의 수사에 대한 이 민주적 이 통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주신 인사와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 제동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와 일반 업무 감독권이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이러한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가 남습니다. 사법적 통제에 있어서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사법적 통제 문제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영장 지휘를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제 수사가 일반적 임의 수사에 대한 통제에 대한 생각할 것입니다. 수사가 임의 수사가 있고 강제 수사가 있습니다. 강제 수사를 하려면은 압수수색 영장이든 통신이든 구속영장은 전부 검사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공무원의 통제가 가능하죠. 네네. 그러나 1차 수사에 의한 임의 수사, 임의 수사 여러 가지 있어서 청구를 오면서 불러 조사할 수도 있고 본인이 확인할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임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입건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생각이고 지금 강제 수사뿐만 아니라 임무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행안부 장관께서 두 수사기관을 일반적 지휘를 하시니까 여기 대해서 사법적 통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TF팀에 많은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강조해 주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평등하고 양성평등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의미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헌법상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보십니까? 헌법에는 양성평등. 양성평등으로 돼 있죠.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좀 모호하다.
그리고 헌법상에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념과 좀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적 여러 가지 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양극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더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어떤 그 부처의 명칭이든지 이런 걸 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나오면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됐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미 그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정신을 기반으로 양성평등 되어 기본법이나 있는데요. 이런 것에서도 그런 그렇지만 조항에서도 성평등을 쓰고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불쑥 들이댔다가 또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좀 더 공론화를 시켜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의 이 양성평등 조항 역시 표현 역시 성평등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있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주장이 점에서 각각 주장이 있어서 네네. 이게 또 부딪힌단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 갈등을 많이 하는데 이것까지 더해서 사회적 갈등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더 격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표현의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정책의 그건 말씀이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 예. 장관님 중수처장은 어떻게 임명을 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중수청법을 예. 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텐데요. 예, 이 논의 구성돼 아니 법이 결과에 만들어져 따라서. 있잖아. 그 하면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아직 그 중수청법은 초안에 보면 그렇게 지금 그것은 이제 의원님들이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예. 정부 입법으로 중수청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실 거죠.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예, 논의가 돼 나가 그러니까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 아직 논의할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온 게 후보 추천위원회를 추진단이 구성하겠다. 아직 구성이 예. 안 돼서요. 추진단이 구성돼서 논의가 시작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예 그러면 초안 자체가 없습니까? 네, 초안이 만들어진 적도 없습니다. 초안이 정부 만들어진 적도 차원에서는 없고. 초안이 그러면 아직 우리 장관님이 생각하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약 구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실 겁니까? 제가 제 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하십시오. 예, 아니 장관님 아닙니까? 이 중수청이 행안부의 외청으로 온다면서요. 네, 총리실 총리 산하에 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어찌됐든 있습니다만 장관님 자꾸 책임 회피를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장관님 외청으로 오잖아요. 중수청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수청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의사가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그 제 의견뿐 아니라 예.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시를 하려면 자 중수청장은 어떻게 임명이 돼야 됩니까? 장관님 생각.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 지금 임명해야 법률을 된다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왜 자꾸 되돌이표로 갑니까? 자,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수청장은 어떻게 임명이 돼야 됩니까? 시간 다 갑니다. 지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적절하지 그리 않을 조심스럽습니까? 그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저는 다른 의도가 의도로 있는 것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우리 것이 장관님이 그러면 외청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자체도 지금 회피하시거든요. 어디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장관님?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결정된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생각을 이야기를 좀 하시라니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네. 언제쯤 말씀하실 건데요? 예,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예, 그 추진단에 이 우리 부의 입장으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예. 정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죠, 장관님? 예, 뭐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정부가 이 계획한 국정을 이 계획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지난 12.3 불법 계엄 내란 이후에 인수위도 없이 100일 동안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외 여러 가지 뭐 관세 협상부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또 뭐 이렇게 해결치 못한 그런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정부 조직법인 거죠. 예, 그 정부조직법은 그 국정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국정 계획을 집행해 나갈 그런 그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획이 완료되는 것임과 동시에 또 그 계획 실행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뭐 AI 4차 산업 등에서 사회, 경제, 기술 환경 급변했는데 네. 정부 조직은 과거 3, 40년 그런 행정체로 해가지고 비효율성 그런 것도 해소를 해야 되고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그래서 뭐 이제 에너지부가 이제 에너지 환경부가 생기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강론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지금 보면 이제 기재부, 검찰청 등 특정 부처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거를 이제 분산하고 또 견제 균형을 시키고 또 민주주의 네. 이런 측면에서 한다는 측면이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검찰청을 이제 폐지하고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하고요. 내년 9월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또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검찰 제도 개편은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중수청을 이제 행안부 산하에 두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이 장관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슈가 될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과거에 출범할 때 이제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한계도 있었다고 봅니다. 중수청에 또 아마 그런 또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검토하고 계십니까? 우선 현재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도 예. 많이 그 이전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이 신규 인력을 확충해서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그 범죄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청과 공수처, 중수청 간의 수사 범위, 권한 조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사 기관과 또 공소청 사이의 협조 체계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계획이 또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그 법률적으로 이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사 영역이 서로 그 부딪히는 경우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소 방안도 마련을 하되 오히려 이 경쟁보다는 협력해 나가는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경찰의 이제 좀 비대화라고 해야 되나? 또 이제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이게 민주적 통제의 어떤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정부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경찰위원회를 개선해야 된다. 또 하나는 자치경찰제를 확대되는 등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해서 그 현재의 경찰청과 조직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이 돼서 이 권력이 집중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이제 그 행안부 외청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그 국가경찰위원회는 현재 자문기구에서 좀 더 실질적인 이 권한을 갖추게 된다면 경찰청은 행안부에서 오히려 더 많이 그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 집중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범수 의원님 질의.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저는 소방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허석권 전 청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열리는 첫 번째 행안위 전체 회의입니다. 소방청장과 차장 둘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동시에 직위 해제가 된 초유의 상황에서 앞으로 소방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청 차장님께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권력에 의해서 소방이 좌지우지되고 또 소방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독립성도 좀 제고를 하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소방의 내란 청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차장님도 여기 동의하시지요?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소방청장에 대한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차장님의 의견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청문회 실시 여부와 그 임기 보장 2년 안이 그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임기 2년권에 대한 것들은 소방청장의 업무 수행의 안정성, 그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청문회권 같은 것은 조직 특성상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듭니다. 네, 소방청이 그 검토 보고서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를 해 놓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경찰처럼 사실 소방이 사법 권한은 없습니다만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내란 과정에서 봤던 위험시설에 대한 단전단수 같은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몇 장 안 되는 계엄 지시서에 소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명시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전 장관과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다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한 명은 구속되고 두 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12.3 내란을 겪은 국민 모두가 소방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소방에서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임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내란에 가담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도 소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장이 어떤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법으로 만들 때, 법으로 명문화할 때, 그 소방 현장 전체의 염원이었어요. 그래서 각종 소방 현장의 공무원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노조에서도 찾아오시고, 아마 여기 있는 여당 의원님들과 야당 의원님들도 다 찾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소방청장은 당시에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도 못했어요. 왜냐, 정책 추진에 있어서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정치적 사안이라거나 혹은 여야 간에 갈등이 있는 사안이면 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방을 위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현장에서도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청장이 제대로 이야기 한 번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 임기 보장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인사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20년 동안 2년의 임기를 다 채운 소방청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년 임기 다 채운 소방청장은 없었습니다. 한 명 있었습니다. 딱 한 명 있었어요.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소방의 어떤 재난 대응 능력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데 안정적으로 소방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소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나가기 어려운 구조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의 임기 보장 그리고 그것을 위한 청문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소방이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이라면 저는 이 임기보장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견제를 받아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방의 안정성과 또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력이고 또 국민적으로 검증된 인재들이 소방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소방을 발전시켜나가자라는 제안에 소방청이 망설이는 이유를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난 3년 동안 해임한 소방청장들 몇 년을 보면 여러 인사청탁이랑 입찰 비리로 입건된 사람, 재판받는 사람도 있고 이태원 참사 통제단 가동하는 중에 음주하고 근무지 이탈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내란으로 피의자 입건돼서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소방청장이 다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소방청에서도 임기보장과 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의원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안전에 있고요. 아까 권력의 눈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은 현장에서 국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서 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휘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제도적 뒷받침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게 큰 과제인데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임기보장 관련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 현장의 대응력 강화는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당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당을 폄하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처 통폐합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도 정책위 중심으로 각 상임위별로 전문가들을 부처별로 다 모셔서 토론회 간담회를 이어가던 중입니다. 저희들은 행안위 법안소위위원이라서 모든 그 토론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중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우리 토론회는 벌써 보름 전에 먼저 계획된 건데 급하게라니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상대당을 어떻게 알고 그러십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강아지가 목줄에 끌려가지고 앉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발목 잡기라니요. 지원하기 위해서라니요. 국민의힘은 국민 대선 때도 41%나 받은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장관님. 네.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우리 에너지 산자부에 있는 에너지를 옮기면 환경에 중심을 두실 겁니까? 에너지에 중심을 두실 겁니까? 둘 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게 뒤에 환경부로 이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 뭡니까? 우리 산업 중에서 AI 아닙니까?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데이터, 그렇죠? 그게 가장 많이 드는 게 전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전기에서 원전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전이 지금 아까 장관님 말씀에는 원전에 우리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원전에 관련된 생태계를 전원 다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원전이 지금 세계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R&D는 과기부에서 중점적으로 SMR 통해서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산업, 수출, 통상 이런 거는 산자부에 그대로 남겨놓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 체계만 가지고 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서가 세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국내 원전 건설과 운영에 관해서만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생태계를 다 부숴놔서 그 생태계 살려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다른 나라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관됐는지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정부 때에는 오히려 그 SMR 등 원전 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의 삭감이 더 큰 그래서 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숫자도 많고 어느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권이 바뀌면 정부 조직 개편해야죠. 국정과제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할 거잖아요. 근데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에 관련돼서는 규제를 하는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판단력이 그런 오염된 판단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감독청이라든가 전력감독청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환경 기후 에너지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후 에너지가 훨씬 더 앞에 이 그 주된 정책 수행 이 항목으로 나와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재부서랑 산업진흥부서가 합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요네즈 만들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분리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원전 생태계를 제가 이제 경상북도에 있다가 와서 그런데 원전 생태계를 더 진흥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부의 진보 정권의 이권 카르텔이 중국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중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느 나라도 이 전 세계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집하시는 이유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집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원전을 확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마저도. 예, 그 말씀은 정확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전 이 건설에 있어서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 3개 부처가 이 그 국내 건설을 위해서는 충분히 협력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원전 수출이 신규 이 원전 건설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에 현재까지 해왔던 그 산업부와 통상자원부의 역량을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부처를 운영해 보면 과 단위도 부처 칸막이가 그렇게 큰데 부처 간에 이렇게 넓은데 국내 이 원전의 생태계를 어떻게 해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떨어뜨려놔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예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야당 의원님실에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장관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절차적인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중수청이 이제 그 행안부 장관 산하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뭐 지금 또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관여를 안 하고 계시고 앞으로 중수청에 온다고 해도 여기에 뭐 관여를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뭐 그것을 꼭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 그것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은 예. 이 그 우리 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할 일이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유재성 대행님, 예. 우리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가령 준법 수사 감시관 제도랄지, 뭐 명칭은 여하간에 그런 내용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걸 경찰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근거를 두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도
그 내부의 그런 수사 통제라든지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정부 개편 방향을 제가 좀 봤는데 한두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네. 지금 금융감독위원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금융감독 정책만 하는 거죠, 장관님. 아, 금융 정책은 예, 예, 재경부로 재정경- 가고 예, 예. 금융 정책은 재경부로 가고 금융 감독 기능 금융 감독 기능을 관장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명칭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리고 금융 감독 사무를 예.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원에 위탁을 예, 하게 그건 제가 됩니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에 제가 보기에 정책 업무는 완전히 다 이관되고 금융감독만 남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그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으로 하는 게 조금 작은 정부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느냐. 가령 뭐 공소청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같은 이런 큰 기관의 장들도 차관급으로 된다면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제 생각에는요, 금융감독처 이 정도로 해가지고 차관으로 보호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위원회의 형태의 그 예.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 그 처나 청으로 두지는 않게 될 것이고요. 직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장관급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관급 기관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저출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부 개편안을 쭉 보니까 저출산이 굉장히 기후 위기와 함께 저희들이 당면한 두 가지의 가장 큰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본다면 저출산 또는 인구에 대한 이런 정부 조직의 개편에 어떤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가지고 이게 제 생각에는 뭐 지금은 안 되겠지만 2차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은 보건복지 뭐 인구부랄지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그런 그 인구와 관련한 부분은 여러 부처에 그 관여가 되어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요. 예, 그것을 이제 별도의 어떤 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하고 나서 후속 조치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가령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된 지 벌써 1, 2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 저번 이제 그 행안위 등에서 여러 차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업무가 이관되면 장관님 당연히 인력이나 장비, 예산, 정보 같은 게 다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 대행님 지금 국정원에서 뭐 인력이나 뭐 예산이나 장비나 이런 게 넘어온 게 없지요, 별로. 예,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 제가 장관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장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이제 이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부처의 업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이나 법령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동이 되고 이렇게 좀 후속 조치가 말끔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장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부 조직법 통과 후에 인력 배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다리 의원님 그만하시죠. 예. 아니 간사님이 좀 협조를 해주세요. 응? 저 간사님이 이 회의 진행을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제 네. 간사님 하셨고 지금 또 아주 충분히. 아 그럼 또 오잖아요. 또 오잖아요. 예.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 간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쩝니까? 제가 지금 이 의사진행에 충분히 다 드리고 있잖아요. 간사님이 뛰어들어서 다시 또 시작해버리면 또 처음부터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간사님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당 그럼 또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지금 하신 말씀을 또 반복하시잖아요. 지금 윤건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아니 앞으로 계속 하실까요? 아니 제가 다른 의원님들의 지금 이 의사진행을 방해합니까? 제가 충분히 드리고 또 드리고 제가 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협조해 주셔야지. 간사님이 계속 그러시면 계속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조정하려고. 제가 사과를 요구하는 윤건영 간사님의 이야기도 제가 적절히 또 이 관리하면서 제가 진행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좀 협조해 주셔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됩니까? 협조가 됩니까? 지금 이거 의사협정도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 의사 상정해가지고 대체 토론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까 윤건영 간사님이 가능하는데 우리가 22대 국회 와가지고 언제부터 국회 운영에 대한 사정을 지켜왔습니까? 왜 여기 사정을 해왔냐고? 자, 가능을 깬 사람이 누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가능까지 간사가 지금 왜 계속 들리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니 의사 가능하는 거야? 그래? 제가 같이 계세요. 자, 고마우세요. 자, 이광희 의원님 중지해 주시고요.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회의를 이 발언권을 충분히 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도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 토론 끝까지 하는 겁니다. 네. 자, 의사일정 제10 제가 논의를 이렇게 끌어가면 논의가 되겠습니까? 빨리 하세요. 정부조직법 빨리 바꾸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그거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특검법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려고 여야 교섭단체 협의까지 한 겁니다. 근데 특검법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자, 이제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세세하게 심도 있게 빨리 논의하자. 이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셔야지 갑자기 정치적 도발을 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승복을 안 했다고 얘기하시고 발목 잡기라고 아니 논의하자고요. 검찰개혁 누가 반대합니까? 동의합니다. 근데 검찰개혁의 디테일이 국민들한테 피해 입히면 어떡합니까? 그걸 얘기하자는 건데 얘기를 하자 그래야지 정치적 도발 비슷하게 발언을 해서 의사 진행을 해버리시면 얘기하자는 겁니까 맙니까? 이게 여당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야당이잖아요. 저희는 견제해야 되고 문제점을 짚어드려야 되고 빨리 하세요. 빨리 문제점을 논의하자고요. 근데 갑자기 발목잡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를 이렇게 끌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아까 행정실에서 나간 이 문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관리를 좀 못했던 내용인데요. 의원님들의 발언을 일부 제한하거나 거를 의도가 있었던 내용은 아닌데 아마 이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위원장이 그걸 시켜서나 다른 이제 우리 간사님들이 시켜서 그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이 간사님께 간사님들 계시니까 확인해서 적절하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을 또 이쪽에 신청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좀 의사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야당 의원님들께서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정부 조직법 상정을 서두르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포함해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 보면은 지금 그 한숨 소리가 여러분들은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고 조직의 얼개를 어떻게 갖추겠다는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걸 두고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한다. 이 말씀 제가 납득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그러면 야당에서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 조직부의 얼개가 이미 외부에 나간 지 이미 한참 되었고, 그럼 그동안에 야당 의원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지금 정부 조직부 관련된 무슨 공청회인가 토론회를 하셨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다가 오늘 우리가 행안위 한다고 하니까 긴급하게 그런 자리를 잡은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7년 7월 20일 보이죠? 정부조직법 4당이 합의회가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데 거의 정부 출입 몇 달 만에 이렇게 합의 처리됐는데요. 그때는 합의 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되고 정권을 이제 문재인 정부 찾아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 합의에 여러 가지 이면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내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불법과 비정상의 정도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바로잡고 해가지고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것만큼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대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거 못하겠다. 오늘 이게 잘못됐다.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국정 발목 잡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 그래요. 박수민 의원님. 발언. 존경하는 이성근 의원님께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러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 발언에 모두에서 그렇게 발언하실 수 있다고 전제했고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성근 의원은 본의원에게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비서실에 근무하는 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저를 선택해준 저희 지역구 구민들을 능멸하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신상 발언이에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성근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왜 국회의원한테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한 건 인정하셔야죠. 신상 발언입니다. 분명히 이성근 의원은 잘못하셨습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니요. 이게 토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시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 자,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서범수 간사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이광희 의원님, 잠깐 좀 사회자에게, 위원장에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정, 또 이 법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운영의 관례상 지금까지 서로 양해하고 또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게 서로 상대방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서로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하니 또 이렇게 나온 이야기를 할지라도 앞으로 그 의안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상대방의 위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좀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위원회가 운영해 왔던 것들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윤건영 간사님께서는 또 사과를 요청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 진행하면서 서로 얻은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만약에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이쪽에 좀 신청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정 이 정도로 하시죠. 그러면 이쪽에 한 분 하시고 이쪽에 한 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 두 분 중에 예. 토론을 할 시간이 있으니까 의사 일정은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고 또 토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 이성근 의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신 건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앉아 계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잘 하도록 제대로 하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맞게 제대로 하도록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출된 것이고 정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겠다는 적 없습니다. 지금 자 보십시오. 결과적인 거는 더 두고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이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조직법 자 들어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정부조직법 발의된 지가 지금 며칠 됐습니까? 대통령 예? 정부 보세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정부조직법이 우리 국회에 넘어온 지 며칠 됐습니까? 국회의 역할이 뭡니까? 이 정부가 제대로 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일을 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갖추게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일도 아니고 10일 만에 본회의에다가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회 역할로 하겠다는 겁니까? 자,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지금 이 정부조직법에 가장 국민들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와 문제와 관련된 사법체계 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의 경우는 사개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수기 과정을 다 거쳤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들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었을 때 충분한 국회에서 도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계속 논의하고 반대해서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사가 되지 못했고 보건처가 보건부로 성격되는 것 말고는 수정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러한 과거의 경험과 수기 과정들, 국민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들은 어디에 가고 지금 왜 법안 발의하고 난 다음 15일 만에 왜 본회의에다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여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 오류와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어떻게 시정을 할 겁니까? 우리 국회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서범수 간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 관례는 없었다. 연석회의가 좀 수용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9월 25일을 D-Day로 결정해놓고 역순으로 D- 얼마로 해서 상륙 작전하듯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한 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에게 좀 따지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의원실, 아마 다른 의원실도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기송부해드린 질의 순서와 관련하여 내일 질의는 원칙 신청하신 위원님에 하여 5분간 질의하되 신청하신 위원님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위원님들 간의 순서를 미리 공개한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보세요. 일부러 질의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내일 14시 14시 본회의가 있어 전체 회의는 오전에 종료되어야 하므로
질의 신청을 많이 하셔도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선별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안위를 주재하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선별해가지고 질의를 받겠다고 이런 문자 멘트를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안 하실 겁니까? 왜 국회가 존재를 합니까? 네. 우선 신상 발언 듣고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상 발언 윤거정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 생각을 타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정권이 출범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묻습니다. 출범 100일 동안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해 일을 못한다면 그 국가는 오로지 국민에게 다 돌아갈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대립과 갈등으로 흐릅니까? 그건 승복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 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발목 잡거나 해서는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대한민국이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정부 일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좀 잘해라 라고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숙려기간 미경과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15일 경과 후에 상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같은 그 동법의 단서에 따라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결로 조기 상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다수당의 시절인 제19대에는 국회 운영위에서 똑같이 처리한 겁니다.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다수당일 때는 되고 왜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리고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조직법 관련된 상임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노위도 있을 수 있고요. 정무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임위를 하나로 모으면 국회 3분의 1이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합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을 모아서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저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는 하루가 급해서 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100명 모아서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는 관행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지껏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때 단 한 번도 연석회의를 거쳐간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정부조직법과 관련돼서는 행안위 차원에서 논의로 다 처리했던 게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 정부 조직법만 국민의힘은 연석회의를 주장하십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행안위에서는 법안 소위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법안 소위를 할 때 소위 심사 시 관계 기관에 차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차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따지면 되지요. 그런데 왜 연석회의를 해서 시간을 끌려고 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정부 출범 100일이나 지났다. 이제 제대로 일 좀 하게 해주자. 물론 마음에 안 들고 담박지 않은 부분이 야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국민이 볼 때 발목 잡기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36건의 청원 중 14건의 청원이 해부되는 날부터 150일이 경과하였거나 경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국회법 125조 제6항에 따라 의결로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국회의장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 14건의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8항은 국회법
제59조 제1호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오늘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서범수 의원님. 네, 서범수 의원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게 15일입니다. 15일. 그리고 난 뒤에 불과 하루 만에 우리 여당 간사께서 저보고 이 정부조직법 법안을 상정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의안이 위원회로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숙려기간을 둬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법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고 이 숙려기간을 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지고 9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그걸 목표로 역산해서 오늘 우리 행안위 전체의 상정하고 내일 법안 소위 심사하고 9월 22일 날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뭐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뭐가? 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사유는 나는 모르겠고 우리는 의석수가 있으니 의석수만 믿고 위원회 의결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5월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 행안위원회 간사로 들어올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재명 살리기 공직선거법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그것도 휴일을 포함해서 5일 만에 상정한 지 해본 지 5일 만에 상정을 해서 후다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똑같은 상황이. 그때가 이재명 살리기였다면 지금은 도대체 뭡니까? 이재명 모시기입니까?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이걸 이렇게 급하게 왜 하는지를 다 모르겠다. 우리 정부 조직법이라는 거는 우리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래 번개불에 콩 꼽아 먹듯이 하느냐. 이해를 못하겠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중지를 모으고 진지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비록 정부조직법이 우리 행안위 송환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 자체는 공소청을 만든다든지 검찰청을 폐지한다든지 금융감독위를 설치한다든지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임위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위 하나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다른 기재위, 그다음에 한노위, 법사위 이런 다른 상임위와 같이 좀 언언을 하자 해서 제가 윤건영 간사께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연석회의를. 근데 제안을 하고 난 뒤에 1시간도 채 되지 않게 단칼에 이걸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우리 민주당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 정부조직법을 개정안을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하느냐. 우리 행정안전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행안부 장관이 오늘 질문하는데 뭐 금융감독위가 어떻고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어떻고 이런 내용 다 받아들일 겁니까? 다 질문에 응답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네. 저는 우리 국회도 국회다운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통법부 하지만 진짜 통법부를 넘어서 지금 우리 행안위가 통법위로 되고 있다. 그냥 밀어붙여 하면 밀어붙여서 되는 법이 있고 좀 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건설적으로 혹시 다른 어떤 포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이야말로 이게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네. 행정부의 중심이 되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데 제가 이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연석회를 제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우려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난 네. 윤석열 정부 때 4차에 거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했습니다. 근데 그때 1차 개편 때는 발의하고 난 뒤에 5개월, 2차 개편 때는 3개월, 제3차 개편 때는 2년 10개월, 그 다음에 제4차 개편 때는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정부조직법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10일 걸려서 지금 하자는 겁니다. 토론이고 뭐고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결이야. 우리가 집권했어. 그래서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서문수 간사님. 이런 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 내일 소위할 때만큼이라도 연석회를 해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국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건영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회 위원장님들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은 자기 게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그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사업가 또는 개인과는 다르죠.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공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죠. 공적 책임, 공적 권한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짜 민주국가가 되겠죠. 민주적 공동체. 그리고 그게 주권자라고 하는 게 막 힘세고 돈 많이 가지고 지위 높다고 더 크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소외돼 있다고 작은 게 아니죠. 국민은 누구나 존경하고 똑같은 대등한 주권자다. 이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름이 이제 국민 주권 정부가 됐는데 공직자는 공적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가 국민 밑이다. 국민을 모시는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내가 가진 공적인 시간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손에 그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고 권력의 귀속 주체가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상 위가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에 이 내 거니까 내가 시사하듯이 시혜를 베푸듯이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수요자 중심으로
모시는 정신으로 권한 행사를 하고 의무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의 태도, 공직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 때문에 수백만 국민이 죽기도 하지만 또 정조 때문에 동북아 아시아의 가장 번영된 나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직자 한 사람의 몫이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지휘하는 공무원들이 또 소속 공무원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나 그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참담하고, 그리고 국방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참담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합니다. 그 목숨, 부모님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인데, 그런 자녀가 군에 가서 사망을 했다, 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해서 다쳤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감정에서 봐야 되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의 감정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귀중한 생명이고,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저는 대안도 형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군에 그 총기나 실탄의 관리 실태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대의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 지침이 없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와 관련돼서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도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국방부에서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군 대상으로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정밀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단지 어떤 총기의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이 정밀 진단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사고들이 사실 이제 자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관련돼서 이제 국가에서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방부에서는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이것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형식적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지탄이 있을 것입니다. 안규백 장관님께서 더 이상은 우리의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어떠한 것보다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선희 의원님께서도 작금에 있었던 군의 사고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을 아주 절절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 일정을 보면은 국감계획서가 아마 9월 말쯤에는 저희가 회의를 열어서 채택을 해야 되고요. 10월 달에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군에 굉장히 심각한 여러 지금 사고들이 연이어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정감사는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할 때에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를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장관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지를 양당 간사님이 협의를 좀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점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들, 이런 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의 촉구를 위해서 양당 간사님이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인사청문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작금에 사실 군에서 불행한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군 전방 사단에서 부사관 한 명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있었고, 또 삼성한학교에서 장교가 또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해병대사에서 부사관이 또 한 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실제로 어디가 문제인지, 우선 선발할 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걸 선발했는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선발이 됐는지, 이걸 한번 정확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군 복무하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이와 같은 것이 아무도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고 지금은 계속 넘어간다면 우리 군이 사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뭐 군기가 완전히 이완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군에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장관이 취임해서 이렇게 불행한 사고가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해당되는 군, 육군과 해병대사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좀 받아보시고 어떻게 처방할 것인지 논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사고가 이어지다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불안한 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군의 대선배이시고 또 삼성장군으로 헌신하셨던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서 군을 사랑하시는 각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우리 선발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없었는지, 또 어떤 일이 군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병기나 탄약의 이러한 부분들은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 또 군기 이완은 문제가 없는지,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군이 겪고 있는 이 군 기관과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상군 총장을 비롯해서 국방부 관계자들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또 삼군 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국회에 다 왔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새로운 총장으로 임명된 책임자들이 군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잘 인식을 하셔서 부대 지휘에 만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